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오늘 사회하고 역사 50분 특강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5학년 2학기 범위 내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핵심 정리집을 바탕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나라의 등장. 자, 우리나라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어느 나라? 고조선이다. 고조선. 이 고조선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1번부터 6번까지 정리해 봤어요. 자,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다스린 나라다. 단군 왕검. 그다음 이 지배자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평등 사회인데 옛날 계속 조선까지도 신분제였죠. 자, 지배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청동거울과 비파형 동검은 힘이 있는 지배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지배자들. 그다음 고조선은요. 이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다? 팔조법이다. 팔조법은 여러분 발표할게요. 팔조법. 자, 이 팔조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생명 중시. 우리 사형 처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그 다음에 농경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사유재산이라는 거 어려운 말이니까 개인의 재산, 곡식으로 갚아라 라는 내용. 농경, 마찬가지로 곡식이라는 단어에서 농경사회. 생명 죽인 죽인인데 중시사항 이거는 사람을 죽인 자 뭐 사형이라는 제도가 제일 엄격한 법이 있었다는 거죠. 노비제도 있었죠. 신분제도라는 게 바로 노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었고요. 화폐 개념이라는 것은 50만 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6번 요거는 시험 기출문제였어요. 네, 실제 나온 문제입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네, 문화 유물 뭐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 쓰는 게 시험 문제였죠. 그러므로 고조선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고조선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팔조법 꼭 알아야 되고요. 도읍지는 아사다리였다. 그 다음 단군 완검이 다스렸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삼국의 시작으로 갈게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요. 이제 세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나타나는데요. 이걸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가 나타난 시기는 철기시대예요. 철기. 청동보다 단단해서 영토 정쟁, 정복 정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자, 이 삼국시대는 무슨 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의 등장이죠. 이 한반도에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다음 법 질서를 유지해서 국가 운영을 했고요. 세금을 걷었습니다. 자, 삼국의 도읍지라고 하면 수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수도가 천도는 도읍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수도를 옮긴 과정. 여러분,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멸망한 국가죠. 그러면 이 위례 신도시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백제가. 이 백제가 서울 위례성에서 공주도를 내려갔고 나중에는 부여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나라가 위태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례성에서 그다음 사비 요 세 가지를 쓰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보기에 답은 고르는 그 문제는 주어지고요. 뭐 국내성, 평양성, 금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왔겠죠. 그 백제가 도읍지를 옮긴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문제 나왔다는 거지. 그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도 수도를 몇 번 졸본에서 시작한 국가예요. 고구려가. 그다음 국내선으로 갔고 나중에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근데 우리 백제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수도를 옮긴 거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남쪽으로 진출. 우리 고구려가 처음 시작한 곳은 굉장히 험악한 산지 지형이에요. 5학년 1학기 공부한 친구들, 산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남쪽으로 그 평양성은 영토를 확장시켜서 확장한 내용입니다. 고구려는 자 그렇게 해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자 신라 수도 옮긴 과정 있나요? 없죠. 지금의 경주 5천년의 수도. 그러므로 경주에 가면 신라의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한 곳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의 도읍지 옮긴 과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삼국의 전성기 때 왕을 한번 볼게요. 전성기. 자, 백제 제일 첫 번째 4세기 때 제일 먼저 전성기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삼국의 전성기는 모두 한강을 차지해야지만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강력했던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이웃나라와 활발히 교류합니다. 이 이웃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을 실지도에서 알 수 있죠. 자, 실지도는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왕에게 선물한 검입니다. 칼. 자, 칠지도.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5세기 때죠. 자, 고구려는 전성기 왕 하면 두 명의 왕이에요.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 광개토 하면은 뭘 기억해야 돼? 요동 지역 차지. 중국의 요동 지역을 광개토가 네, 아주 용맹스러운 왕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 한강으로 진출합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삼국에서는 무조건 전성기예요. 영토가 넓어지면. 자, 그의 아들 장수왕.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워서 아버지의 업적을 기념했고요. 그다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수도를 옮기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남쪽으로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키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전성기 6세기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진흥왕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강 유역 차지하고요. 가야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삼국의 전성기의 왕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자, 삼국의 전성기. 우선 백제. 아까 전성기 왕 누구?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맞아요. 근초고왕이죠. 자, 근초고왕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고구려 공격. 주변 나라들과 교류. 자, 여기 보면은 중국과 교류, 일본과 교류 나오죠. 그 다음 5세기. 자, 누굽니까? 전성기 왕. 광개토대왕. 그렇죠. 또 장수왕. 맞아요. 자, 광개토 대왕 하면은 어디 지역을 정벌 했다고요? 어, 요동. 요동, 그렇지. 오케이. 중국의 요동 지역 정벌. 그 다음 한강 진출.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그 다음 그의 아들 장수왕 수도 어디로 옮긴다? 평양. 그렇죠. 자, 평양석으로 천도. 천도라는 단어는 수도를 옮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의 영토가 확장됐다라는 것을 충주, 고구려, 자, 이 비석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신라입니다. 6세기. 신라하면 전성기 왕은요? 신흥왕. 네, 진흥왕입니다.
자, 진흥왕에 없죠. 나라 하나를 없애버리죠. 가야 소멸. 한강 차지. 그 진흥왕이 얼마나 영토가 넓어지는지는 진흥왕 순수비의 그 영토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복한 그 영토 경계마다 순수비석을 세웠거든요. 진흥왕 순수비를. 그래서 신라가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나간다. 그럼 신라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국의 전성기와 그의 업적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문화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문화재에서 자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고구려 하면은 고분, 고분이라는 건 옛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벽화 그려진 것. 그래서 무용총, 수렵도, 사냥하는 그림, 그다음 불상, 금동령과 7년명 열애 입상 이런 거 대표적인 거고요. 자, 백제 하면은 무령 왕의 능입니다. 무령 왕의 능. 그다음 금동 대향로, 향불 피는 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석탑, 돌로 만든 탑 중에 가장 큰 것.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어디에 있는지 지명을 쓰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익산. 네, 여러분 긴장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문제가 좀 창의적이지요. 그래서 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익산이 지역 이름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번엔 신라에 볼게요. 금관 금관총이라는 건 총이라는 건 무덤인 거야. 자, 금관이 나온 무덤이다. 금관. 그다음에 첨성대, 하늘 통일신라 때 문화재죠. 하늘 관측할 수 있는 것. 황룡사 구축 나무로 만든 목탑. 요게 임진왜란 때 불탔죠. 불국사 석굴암. 자, 신라의 문화재입니다. 가야는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다음 가야금 악기, 가야의 악기입니다. 자, 삼국의 대표 문화재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네, 한때, 이건 좀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목판 인쇄물, 나무로 만든 인쇄물인데요. 이제 새겨서 찍는 거예요. 자, 신라시대 때 문화재입니다.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재 존재하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무정광 대다란이경. 네, 지금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잘 안 나오니까요. 자, 그렇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은 통일신라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제일 첫 번째, 나와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 또는 연합을 하죠. 손을 잡아요. 그 이후에 내부 분열이 있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당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신라를 도와주었는데요. 자꾸 한반도 땅이 탐이 나는 거죠.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매소성 기벌포 싸움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누가 이겼게? 신라가 이겼으니까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에 강력했던 법 조항은 법의 이름은 팔조법.
그렇죠. 조법. 팔주법입니다. 철기 시대 때 어떤 나라가 나타나나요? 나오나요? 백제, 신라, 공주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전성기를 먼저 차지한 국가는 백제, 백제 전성기 왕은 큰초고, 근초고왕은 주변 나라들과 교류했다. 그 중에 어떤 유물이 발견됐죠. 그 유물의 이름은 아무도 없나요? 일지도요. 그렇지, 칠지도입니다. 일본의 국왕에게 선물한 검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고구려의 전성기 왕은 황개토대왕 장수. 자, 광개토대왕과 이 장수왕 중에서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긴 왕은 장수왕. 장수왕. 그렇지, 장수왕이다. 자, 이제 신라의 전성기 왕은 진흥왕. 진흥왕의 업적은 가야 소멸. 가야란 나라 없애고 어디를 차지했다? 한강. 한강 차지한다. 신라의 수도는 경주다 그러죠. 경주 하나만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천도과정이 없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백제의 문화재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무령왕릉 금동대양로 익산비륵사지석. 잘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통일신라 그쯤에 백두산, 동모산이라는 게 지금의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그쪽에 대조영이요. 자, 통일신라가 됐으니 고구려라는 나라는 지금 사라진 거잖아. 없어진 거잖아요. 이때 고구려 장수가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백두산 지역에 새로 나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발해. 발해. 네, 발해입니다. 발해. 이 발해라는 나라는 아주 역사가 짧은 나라예요. 자, 이 발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당시의 중국의 당나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동성국. 자, 해동성국이라는 것은 발해의 별명인데요. 해동성국 한자어니까 뜻이 있겠죠? 동모산 지역에 세운 나라로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는 나라. 해동, 바다 동쪽, 성국, 융성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그래서 해동성국은 우선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있었다가 통일신라는요, 귀족들이 굉장히 정치를 잘못했어요. 이 귀족들이 왕권을 욕심내는 바람에 무슨 시대가 다시 생겼다? 후삼국 시대가 다시 생깁니다. 후삼국 시대라는 것은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 통일신라. 이게 후삼국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삼국이라는 게 백제, 고구려, 신라였잖아요. 이제 후 삼국은 통일신라가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이 힘이 센 어떤 장군들이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 후 백제는 누가? 견훤이요. 견훤이 만들었고요. 후 고구려는 누가? 궁예가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족이에요. 호족. 자, 호족은 쓸까요? 통일신라 말 지방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호착 세력이다. 지방에 아주 오랫동안 유지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대손손 산 돈도 있고 사람도 많이 거스리고 자, 그런 집단을 우리가 호족이라 불렀는데요. 견훤이 바로 그 호족 출신입니다. 그다음 고려 누가 세웠죠? 고려. 왕건이 세웠죠? 왕건 또한 호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왕건이 고려를 만들 때 호족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도 하지만 견제도 하잖아요. 왜? 자기가 너무 호족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는 것은 견훤이 후백제, 궁예가 후고구려, 그리고 호족의 등장.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후삼국이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후삼국의 통일 순서는 요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어요. 후고구려 누가 아까 만들었다고 했죠? 공예. 그렇지. 자, 이렇게 후삼국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이 궁예가 점점 미쳐가지고요. 왕건이라는 훌륭한 신하한테 네, 미움을 사죠. 그래서 고려가 먼저 건국되고요. 신라는 이 왕건의 파워를 보고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저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왕건 자네가 더 잘 다스릴 것 같네. 신라 항복하고요. 후백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삼국 고려라는 나라가 전체를 다 네, 통일시키죠. 이게 바로 고려입니다. 옛날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려는 어느 누구의 힘도 없이 한반도 최초로 우리 힘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고려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고려라는 나라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는 왕건이 참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호족 우대. 물론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족 우대도 있지만 결혼 정책이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결혼, 호족의 딸들과 모두 결혼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정치적으로 견제도 하고 호족의 견제와 존중을 위해 호족의 딸들과 결혼한다. 이것이 바로 왕건이 나중에는 뭐 하게 돼?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왜? 엄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요, 단합이 안 돼요. 왕위 다툼이 매우 심해진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고려 같은 경우는 네, 나라가 굉장히 외세 침입을 강하게 받습니다. 고려는 두 번의 외세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거란과의 전쟁, 또 하나는 몽골과의 전쟁입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거란이 쳐들어오죠. 자, 1차 때 우리 싸우지도 않고 땅을 얻은 누구 장군입니까? 서희. 서희. 네, 맞아요. 선생님이 조금 빠른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서희 장군이 거란의 장수와 이 담판을 해가지고 강동 6주를 얻습니다. 자, 이 강동 6주 때문에 거란이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이거 우리가 멍청하게 뺏긴 것 같다. 다시 내놔라. 이때 양교 장군이 또 활약을 했고요. 자, 3차 때 마무리하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부대, 몽골. 네, 이 몽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었어요. 자, 몽골은 당연히 강화도로 도읍지로 옮겨보고요. 왜 강화도로 도읍지를 한번 옮겨볼까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전에 약할까 봐. 그렇지만 결국 지고요. 끝까지 항쟁한 삼별초의 정신은 기억해야 되겠죠? 왜? 끝까지 이 군인의 정신, 몽골의 침입에 끝까지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고려의 특수부대, 우리 삼별초를 기억합시다. 자, 우리 몽골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몽골은 원나라가 되고요. 고려를 80년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몽골의 문화 이런 습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요. 이 몽골의 원나라가
때 80년대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때 생긴 지배층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말의 지배층이야. 왜 기억해야 되느냐? 권문세족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왜? 원나라한테 너무 아부 떠느라고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고려는 거란과 몽골과의 전쟁. 그래서 요 간단하게 기억하고요. 권문세족이 원나라 때문에 생긴 그런 탐관오리 같은 지배층. 자, 이 몽골의 침략 때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려고 했느냐? 팔만대장경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불경을 이 활자에 넣어가지고 목판에 새겨가지고 찍은 거죠. 자, 이제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전성기 최초를 맞았던 국가는 백제, 백제, 그쵸? 자, 신라의 전성기 왕은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잘하고 있어요. 자,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과정은 제일 첫 번째, 신라와 당의 동맹, 네, 나당 동맹. 그 다음은 백제 멸망, 네,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다음 신라 당 전쟁, 나당 전쟁 그리고 나서 통일신라, 맞아요. 통일신라. 자, 이렇게 통일신라가 되었는데 다시 후삼국 시대로 갑니다. 후백제 누가 만들었다? 현원, 견훤. 그 다음에 후고구려는 궁예, 궁예가 만들었다. 이런 후백제와 후고구려, 통일신라 어떤 나라가 통일해버린다? 고려, 고려, 그렇죠. 고려 왕건이 통일해 버린다. 이 고려가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죠. 자, 첫 번째, 어디가 쳐들어온다? 거란, 거란, 그렇죠. 이 거란의 3차 침략 때 마무리한 장군은 황감, 강감찬, 좋아요. 자, 몽골은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한테 80년간 지배받으면서 지배층이 생겼네. 그 지배층의 이름은 권문세조,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 몽골의 침략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목판 인쇄물 이름은 팔만대장경, 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는 이 권문세족과 그 다음에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 있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유산은 뭐 우리가 팔망대장, 직지심체요절 있었네요. 자, 직지심체요절 다 알고 계시죠? 목판은 나무에 새기는 건데요. 이 직지심체요절은 글자 활자를 만들어서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여러 번의 책을 찍을 수 있는 인쇄 기술이에요. 지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우리가 어, 이 문화재를 팔았기 때문에 프랑스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여 형식으로 우리 문화재지만 우리나라에 갖다 올 수 있다. 자, 금속 활자본 제일 오래된 직지심체요절. 이게 고려의 문화재이다. 자, 이제 조선 건국과정으로 가볼게요. 조선. 자, 조선은 권문세족의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 신흥무인 세력 등장합니다. 우리 고려를 건국할 때 통일신라 말 때 어떤 세력이 등장했다고 했나요? 두 글자인데요. 호족, 그렇지. 호족이 등장해 새로운 나라가 만들었지. 잘했어. 자,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는 어떤 세력이 등장했다고? 줄친 것. 왜 안 읽어? 신진사대부 신은 무인세력, 네, 고마워요.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새로 나타난 세력입니다. 이때 신흥무인 세력에 이성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이 이성계가 뭔가 꿈틀꿈틀 하려고 하자 고려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이 갑자기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은 지금 시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하죠. 자, 위화도 회군 사건이 두 번째 사건. 이 위화도 회군 사건을 두고 고려 개혁파와 조선 건국파가 싸웁니다. 자, 고려 개혁파에서는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조선 건국파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토지제도, 권문세족의 땅이었던 이 토지를 대부분 정리해서 신진사대부에게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 신진사대부가 힘이 아주 하나로 똘똘 뭉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스러웠던 정몽주를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죽임으로써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이 과정입니다. 자, 이 조선의 건국. 이 조선은 고려와는 좀 다른 나라예요. 어떤 나라다? 바로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 유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도덕을 중요시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학문이에요. 자, 이 성리학은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성리학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한 조선의 건축물이에요.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태평성대, 백성과 나라가 안정적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 때. 자, 세종대왕 때 하면은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문자가 나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당시에는 농사를 중요시 여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법을 익히도록 책을 씁니다. 그게 농사직설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는 과학기구도 많이 나오거든요. 혼천의, 간의, 천체, 하늘의 별자리 관측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앙부일구, 자경루, 시간 측정하는 것. 측우기, 비, 오는 양 재는 것.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리된 달력, 칠정산까지. 칠정산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모두 세종대왕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세종대왕은 우리의 문자 만들고 농사직서 백성의 이 이익을 위해서 농사직서 책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장영실과 같이 과학기구 만들고요.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의 업적. 자, 경국대전 무엇이다? 조선을 다스리는 법전. 지금의 헌법과 같은 법전이 되겠죠? 이것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자,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뚜렷한 사회였다. 가장 높은 신분이 양반. 그 다음 궁궐에서 일했던 중인. 그 다음 일반 백성을 상민. 그리고 노비, 천민. 자, 그 중에 중인이라는 독특한 신분제가 있었다는 거죠. 통역, 그 다음에 의사, 궁궐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궁궐은 기록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그림 그리는 이 화가를 궁궐에서 일하게 했어요. 자, 다 썼나요? 진도 나가도 되나요?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 조선이 위기가 옵니다. 아, 태평성 됐는데요. 임진왜란 누가 쳐들어왔나요?
이외라는 것은 일본이지. 그지? 자, 이 임진왜란 누구 인물? 이순신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순신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쟁 한번 쓸게요. 옥포해전. 자, 이순신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이지요. 명량해전, 제게 13척의 배가 있으니. 그 다음 노량해전, 이순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자, 이순신이 대표적인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도 활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병입니다. 즉 육군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선을 위태롭게 한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호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 청나라의 침략입니다. 이 청나라의 침략으로 우리는, 자, 이때 인조 때거든요. 자, 인조는 청태종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죠. 이때부터 청의 지배를, 청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부터. 일제시대까지. 얼마나 길게 청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됐으며, 그 다음 세종대왕 때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리고 조선을 위태롭게 한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해봤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큰 전쟁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죠. 이때 영조와 정조는 개혁합니다. 아, 이렇게 조선을 놔둘 수는 없어. 어떤 개혁이냐? 임진왜란 때부터요, 붕당이라는 집단들이 생겼어요. 붕당이 뭐게요?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집단입니다. 이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신하들이 자꾸 왕권을 위협하네. 오케이, 좋아. 영조가 뭘 만들어? 탕평책. 너희들 붕당에 상관없이 난 인재라면 골고루 뽑겠네.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희들 무조건 벼슬은 내가 뽑아. 자, 이제 그의 손자 정조입니다. 자, 정조가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은 좀 더 오래 유지됐을 텐데. 정조는 타평책을 계승하고요. 규장각, 세종대왕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죠. 왕실 도서관. 수원, 화성, 수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화성 봤죠? 계획도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과 굉장히 많이 대화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정조는 갑자기 죽습니다. 조선은 이제 하락의 길로 갑니다. 더 이상 성리학, 조선을 만들었던 기본 이념 성리학은 백성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백성을 리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이게 실학이에요. 왕에게 충성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백성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실학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농업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들이 있고 상공업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가 있어요. 정약용 대표적인 농업 실학자입니다. 상공업, 장사, 무역하자. 자, 이게 바로 박지원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상공업은 당시에 청나라가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우리는 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청에 반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배울 건 배우자. 그 실학자 중에 상공업, 청나라의 문물 받아들이자예요. 자, 김정호 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지도죠. 그 중에서 정약용이 쓴 무엇? 목민심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라는 책이에요.
민주주의는 그 지역의 일을 지역 스스로 처리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실현되죠. 정약용이 그걸 먼저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끝이 나고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지배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볼게요. 자,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권은 더 이상 추락할 길 없을 때까지 추락했는데 고종의 아빠예요. 나 고종 아빠야. 내가 왕권을 다시 정리하지. 그 흥선대원군은 우선 인재라면 골고루 등용, 서원, 학자들이 공부하는 곳. 자, 대부분 정리합니다. 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왕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잘못됐습니다. 상소문만 올리니까. 그리고 양반에게도 세금 내게 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 다시 세운다. 자, 흥선대원군의 네 가지 업적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인재 등용 서원 7패 재정 확보 경복궁 중건. 자, 여러분 대답 한번 다 같이 대답 한번. 네. 네. 자, 지금 한 타임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인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틀린 답도 괜찮고요. 괜찮으니까 말을 해주세요. 자,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할지 한번 볼게요. 외세가 먼저 조선을 건드네요. 자, 병인양요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쓸게요. 병인양요. 프랑스 우리가 천주교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거든요. 프랑스 침략, 신미양요, 미국 침략. 자, 이렇게 외세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운요호 사건. 자, 일본이 군함을 우리 바다에 보냈는데 우리가 좀 훼손시켰어. 그것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시험에 많이 봤죠? 강화도 조약.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즉 일본과 맺은 첫 조약. 하지만 그 내용이 불평등 조약이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거를 필기 한번 할까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역사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병인양요 시작됐죠? 그 다음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운요호, 일본의 군함이 쳐들어옵니다. 그 일본 군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 강허도 조약을 맺어요. 자,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일본의 세력이 들어오고 일본의 힘으로 청나라 간섭을 좀 물리치고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요. 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동합을 믿는 농민들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고 조선의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한반도에 조선의 지배권을 좀 뺏으려고. 이때 동학농민군이 다시 군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우금치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지죠. 동학농민군이 패배. 자,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명성황후 죽이죠. 을미사변.
의미사변을 본 고종은 위태로움에 악관 파천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 머무르죠. 이 러시아 공사관 1년간 머무르면서 서재필을 불러 뭘 만든다?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안 되겠다. 나라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조선이란 나라 이름도 버린다. 대한제국이 되겠다. 자,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자 일본은 외교권을 빼앗습니다.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아요. 자, 이 외교권을 빼앗자 전국에 있는 의병이 일어나죠. 항일의병. 자, 이 항일의병은요, 나중에 3.1운동으로 번지고요. 3.1운동을 본 독립군들은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 계속 독립운동하고 독립전쟁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됩니다. 자, 이것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은 이게요. 핵심 정리집 안에서도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읽는다. 시작. 자, 다 같이 읽는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강화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 신정변, 국민운동, 통일전쟁, 통합군이 일본과 일본과 지선도 패배, 을미사변,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일산의략, 항일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도 청산리 8월 15일 8월 15일 광복.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단어를 지금 읊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준 것처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내용 확실하게 기억하셔야지만 우리 사회 만점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뭐야? 39쪽과 40쪽의 내용을 요 문장 이걸로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복이 되었어요. 자, 광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광복이 되었는데 한반도는 현재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이제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웬걸? 이 한반도에 정부가 없다는 거를 딱 본 전 세계의 강국 중에 최강국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를 딱 긋는다? 38 도선을 딱 긋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정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련과 미국이 38 도선을 긋고 소련 군대와 미국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 국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켜준다는 요인으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3국 나라 어디죠? 미국, 소련, 가운데 중립국 영국. 자, 미국, 소련, 영국이 회의를 합니다. 왜? 식민지를 독립시켜 주겠다고. 물론 좋은 취지죠. 여기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다? 우리는 신탁 통치가 결정되죠. 신탁 통치. 강한 나라들이 우리 정부 만들어질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야.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신탁통치 결정되지.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만들어 주려고 나름 노력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나라가 협조를 안 하지? 소련이. 소련이 북한과 손을 잡고 절대 협조를 안 합니다. 아, 미국은 이제 점점 한반도의 문제가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깁니까? UN, 국제연합으로 이 문제 넘깁니다. 그랬더니 국제연합에서는 뭐 해요? 그러면 남한에서만 총선거 하세요.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만 총선거. 그래서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1948년도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게 5.10 총선거.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을 그때 만들죠. 7월 17일 제헌절. 그리고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고 1945년 광복됐으니 이후 3년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2년 뒤 6.25 전쟁. 소련과 북한이 준비해서 2년 뒤에 전쟁 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휴전.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어때요? 흥미롭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되었는지 50분 안에 말도 안 되게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조선까지는 네, 재미있게 외웠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니? 네. 이 핵심 이후로 광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소련과 미군이 왜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왔고, 왜 38도선이 그어졌고, 모스크바 3구 외상회에서 신탁 통치 결정되는 바람에 왜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국제연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유엔에서. 그리고 왜 2년 뒤에 전쟁이 터졌는지까지. 그게 5학년 2학기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네. 네,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이제 5학년 2학기 역사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직 나가지